월가의 트렌드를 한눈에 캐치하는 월가 턱!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 옆에 그동안 사실 매드토크에서 글로벌 이슈를 톡톡 이렇게 풀어주던 그분이 나오셨습니다. 신일수업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저희가 사실 이렇게 따로따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소장님 원래 이렇게 네. 유쾌하게 글로벌 증시를 풀어주셨던 분이시고 또 저는 또 글로벌 증시 포인트에 연관이 되는 그런 이슈들을 스노5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희 둘이 합쳤습니다. 네. 네, 드래곤볼에 나오는 퓨전이죠. 그래서 원래 저희가 오타니 선수의 그 포즈를 하려고도 했었는데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왜 저희 상의했던 대로 안 하시는 거죠? 퓨전을 다음 주부터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네. 하셔야죠. 내일부터요? 네. 저희가 사실 이렇게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오늘 이제 첫 방인데 시청자분들께 어떤 각오로 임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옆에서 네. 이 지금 받쳐주셔서 가장 안정적이고요. 제가 좀 좋은 건 사실 뱃살에 대한 서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항상 시선이 느껴졌는데 좀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놓인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얘기해 볼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얘기해 볼 주제는 틱톡 사업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이슈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현지 시간 19일 전화 통화를 갖고 틱톡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틱톡 승인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틱톡의 미국 사업권과 알고리즘을 미국이 직접 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거래는 사실상 성사됐으며 서명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새 이사회는 7명으로 구성되고 이 중 6명은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국인이 될 예정입니다. 또 바이트댄스의 지분은 20% 미만으로 줄고 오라클과 앤드리슨, 실버레이크 등이 새 투자자로 참여합니다. 백악관은 알고리즘 통제를 통해 국가 안보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중국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균형 있는 해결책을 환영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통화에서 미국이 일방적 무역 제한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통화가 3개월 만에 이뤄진 정상 간 대화였지만 틱톡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소장님, 이 틱톡이 미국의 이 사업권과 또 알고리즘을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인데요. 미국이 이걸 통제한다는 건 실제로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근데 틱톡을 좀 하시나요? 네, 합니다. 근데 저는 틱톡을 아무리 봐도 아직도 지금 저걸 사실 유튜브랑 어디 좀 감성이 적응하고 완전 계시나요? 다르잖아요. 네, 완전 다르죠. 네네. 그리고 계속 이상한 자꾸 여자분이 뜨셔가지고 네. 저를 유혹하셔가지고 네. 저 도저히 못 보겠던데. 좀 정신이 없다고 느껴지시나 봐요. 네, 근데 정신이 또 없고 약간 많은... 게임 갖고 막 아이템 받고 막 이러잖아요. 네. 정신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그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트럼프는 이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젠지 세대들, 미국의 젠지 세대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 근데 이게 그 존슨 하원 의장이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이 미국의 10대 소녀들한테 마약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자살을 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결국 이 정신적인 통제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우리 사실 유튜브도 그렇고 지금 숏폼 워낙에 인기 많기 때문에 숏폼을 그냥 하루 종일 지하철이나 버스 보면은 그냥 약간 좀비처럼 보고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아무 통제되는 의식이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게 자신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 얘기가 나온 거고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알고리즘도 통제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니 예를 들어 그거죠. 공산주의를 계속해서 심어주고 자살이나 마약을 하게끔 만들어서 미국의 젠지 세대들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멍청하거나 바보처럼 만들거나 몰락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우려스럽기 때문에 지금 그걸 통제하고 싶어서 알고리즘을 갖고 오려고 한 겁니다. 틱톡을 갖고 오려고 하고. 바로 그런 점이 이 네. 중국이 매각에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일까요? 그 중국의 속내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히토류도 더 좋은 걸 내줬고요. 네. 보잉기도 200대를 구매한다고 했고 네. 그다음에 이 틱톡도 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내주면서 얻을 게 뭔가? 얻을 게 반도체 쪽일 줄 알았지만 알리바바가 반도체를 자립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 중국이 항상 그렇게 강대강으로 나오다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내주는 속내를 지금 확실히 저는 파악을 못하겠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이 퍼주는. 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를 지금 아이템을 내줬거든요. 네. 중국이 계속 강대강으로 나오는 이 지금 스탠스를 보자면 저렇게까지 저걸 내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마 뭐 더 큰 게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은 뭐 이 틱톡을 드디어 인수를 하게 되어서 인수를 넘어서서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주장대로라면 얘기대로라면 알고리즘을 통제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이거를 알고리즘을 잡고 있는 자가 모든 걸 지배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사실 사업권보다는 알고리즘 네, 쪽이 그런 더, 얘기 못 들었어요? 아니, 나는 맨날 유튜브 열심히 하는데 왜 유튜브 알고리즘 씨는 나를 안 선택해? 만약에 그게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맞습니다. 틱톡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네. 중국이 원하는 어떤 생각, 중국이 원하는 인사, 그거를 위로 젠지 세대들한테 추앙받게 띄울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걸 여론을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알고리즘을 갖고 오려고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일련선상에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네. 왜냐면 지금 마약을 굉장히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중국한테 펜타닐 관세를 매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먹는 마약에서 보는 마약까지. 이걸 단속하지 않으면 미국의 젠지 세대들이 망가지고 결국에 미국의 미래가 없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틱톡에 목을 매는 것이고 이번 협상 때 그 지금 그리어 무역부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틱톡 문제로 우리가 계속 네. 저기를 하느라고 협상을 네. 하느라고 다른 의제들 다 뒤로 밀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럴 정도로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 이번에. 네, 정말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이번 합의가 이제 미중 갈등의 완화의 이제 출발점이 되기를 좀 희망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저희가 미국의 예방 접종 자문위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코로나 백신 19와 관련된 이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침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가 코로나19 백신을 더 이상 누구에게도 권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접종 여부는 개인의 판단과 의료 전문가 상담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이 기존 우선 접종 대상자들까지 권장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자문위는 또 정부 안내문에 백신의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백신 회의론 성향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케네디 장관은 지난 6월 자문위원 전원을 교체하며 기존 지침을 잇따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권고안이 CDC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까지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조치가 혼란과 백신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소아과학계에서는 어린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왜 미국이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19 백신 중단 권고를 했을까요? 이것도 너무 충격적이네. 지금 주말에 계속 이 지금 맞습니다. 웹에서 많은 네. 얘기들이 오갔거든요. 사실은. 네. 어떤 얘기들이 지금 좀 강제로 오갔나요? 네. 맞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지금 그것에 대한 논란이 지금 그 케네디 주니어가 사실 원래 이걸 계속 주장했었어요. 백신에 대한 어떤 의심을.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2명이 잘려나갔잖아요. 네. 트럼프가 노동통계국장을 잘랐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질병통계국장을 더 잘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통계국 안에 자문위원 16명 전원 해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주장하는 게 마가의 밑에 있는 이제 조금 단어를 바꿨죠. 그래서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로 바꿨잖아요. 트럼프가 하는 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인데 네.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라고 하는 그 지침 아래 미국을 건강하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백신은 건강하지 않다는 지금 거잖아요, 결론이. 결국에 뭐 어린이 백신까지 지금 나오면서 네.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백신 하나로 원툴이죠. 원툴 업체들에게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모더나 같은 업체죠. 네. 화이자랑 모더나가 mRNA 백신을 똑같이 내놨지만 화이자야 여러분들 다 아시는 비아그라도 있고 네. 항암제도 있고 포트폴리오가 다양합니다. 장기적으로 굉장히 상승했었고 근데 모더나는 완전히 그냥 백신 원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에게는 이 백신에 대한 부분이 질병통계국이 뭐 FDA 질병통계국 여기서 다 나서가지고 꼭 굳이 맞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래 독감 백신처럼 가을마다 맞아라 이런 것이었거든요. 원래 그 전 정권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아서 환자가 선택해라.
그럼 누가 강제로 막겠으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매출이 떨어지는 폭이 당연히 원샷 그 원툴, 백신 원툴인 기업에게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것에 더해가지고 지금 또 제약사를 엄청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국민들에게 더 혜택을 돌려준다고 하면서. 그래서 제약사한테 그 혜택을 그 미국 소비자한테 돌려준다고 하면서 미국 제약사를 떼드리는 거 플러스 이 지금 이 원샷 원툴 가진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 백신 위주로만 하는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 같네요. 자, 이번 결정이 아무래도 미국이 모든 부문에서 이렇게 선도하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그러면 다른 나라의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 대한 불신까지 막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도 사실 말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 노인분들이 그 백신을 맞고 많이 사망을 하신, 그러니까 물론 인과관계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지금 이 트럼프 행정부, 그다음에 이제 케네디 주니어가 계속 외치는 것이 백신이 굉장히, 만약에 백신이 그렇게 자신 있다면 트럼프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걸 모두 다 공개하라. 그러니까 트럼프는 약간 자기가 뒤에 빠져서 얘기하더라고요. 케네디 주니어가 앞에서 워낙에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니까 트럼프한테 계속 질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화이자라던가 뭐 모더나라던가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이 제약기업들의 그 실력을 믿는다. 근데 그렇게 뭐 백신에 대해서 당당하다면 모든 것을 공개해라. 그럼 너네의 실력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그럼 믿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뭘 다 공개했는데 뭘 공개하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제약사들을 어떤 그 저기로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 원하는 게 뭘까요? 원하는 게 뭘까요? 원하는 게 과연. 미국으로 네. 다 집중해라. 약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미국으로 제조시설이고 뭐고 다 이거 몰아라 하는 것을 이렇게 압박으로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백신,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그런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이네요. 아주 이제 전 분야에 걸쳐서 지금 그런 압박이 사실상 보이지 않지만 좀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영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20억 파운드, 약 3조 8천억 원 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투자 최대 수혜자는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웨이브로 꼽히는데요. 젠슨왕 CEO는 런던 행사에서 웨이브, 옥사, 레볼루트, 신디시아, 폴리 AI 등 다양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웨이브와는 약 7천억 원 규모 전략적 투자 검토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웨이브는 센서 대신 AI를 활용하는 테슬라식 자율주행 방식을 개발 중이며 로봇 AI에도 확장 가능한 체화형 AI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프트뱅크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부터 10억 5천만 달러를 유치하며 유럽 최대 투자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와는 2018년부터 협력 관계를 이어왔고 차량 플랫폼에 엔비디아 GPU와 드라이브 AGX 토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자율주행 상용화를 2026년으로 앞당기자 이 웨이브는 우버와 닛산과 협력해 서비스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젠슨왕 CEO는 직접 시승 후 웨이브가 차세대 1조 달러 기업이 될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켄달 CEO에게 차세대 토르 개발 키트를 전달하면서 파트너십을 강화했습니다. 네, 의원님, 엔비디아 차트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그동안 엔비디아 고점론, 뭐 거품론, 뭐 이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위기론. 네. 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계속 올랐습니다. 자, 일단 그 밑에 RSI를 띄워놨는데 과열 정도를 알 수 있는 차트죠. 지금 위에 그 기간이 안 나오는데 월봉입니다, 이거. 자, 월봉인데 지금 보시면은 2020년과 2021년, 그다음에 2023, 24, 25년에도 지금 과열권에 접어들었잖아요. 뭐 네. RSI가 기준이 보통 70으로 잡는데 70 이상이면은 뜨겁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30m로 가면 파랗게 표시되는 게 너무 차갑다는 얘기죠. 보통 30m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경우는 어느 네. 경우냐면 기업이 거의 망해가거나 아니면 서브프라임이나 9.11 테러 같은 그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위기가 왔을 때 그 자리에 가죠. 그 자리에 갔을 때 정말 이게 지금 그냥 거시적인 경제 위기라든가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에 따른 위기 때문에 떨어졌다 하시면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 엔비디아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다시 RSI 과열권에 접어들었는데 네. 이 지금 보시면은 2020년, 21년, 아까 23년, 24년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가열권의 수준에 오지 않았어요. 지금 2023년도에
상승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걸 빼고 나머지 빨간색에 들어갔을 때 보세요. 2018, 2020, 2021, 2024. 2024년도가 이때. 좀 눈에 띄네요. 네. 이때가 다 비슷해요. 이때 고점으로 갔던 RSI가 거의 한 87까지도 갔었거든요. 네. 수치가 거의 90 가까이 갔습니다. 지금 이제 76에 들어섰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예요. 너무 뜨겁다고 해서 바로 발을 빼는 게 아니고 네. 너무 차갑다고 해서 발을 바로 담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네. 뜨거워도 가마솥 같은 경우에 열이 오래 가죠. 우리가 식었다고 손을 다시 하면 손 뒤잖아요. 너무 좋은 그거예요. 표현이네요. 과열권에 접어들고도 이 장기 상승한 종목은 계속 가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과열권에 접어들었다고 그걸 매도 신호로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책도 있고 과열권에 접어들어서 바로 매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수익 조금 챙기고 이만큼을 놓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보시면 1년 내내 과열권에 접어든 상태에서 계속 상승하잖아요. 네. 가마솥 같이 계속 뜨거울 그러니까 수 그런 있다. 거를 저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76.51이라고 70을 넘었다. 네. 아 뜨겁다고 해서 지금 이게 매도 사인이 아니라 네.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뜨거움을 유지하면서 뜨거움을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이런 지금 그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보통 가마솥이?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작년 재작년에 뭔가 이슈가 크게 불거졌을 때잖아요. 네, 네. 뭐 지금 잠깐 얘기 드려버리면 아까 전에 뭐 저기 자율주행 얘기도 나왔고 이제 로봇도 얘기 나오는데 우리가 매출 봤을 때 왜 떨어졌냐면 데이터 센터발 매출이 90%를 차지하니까 그쪽 매출이 중국계 빠져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빠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파이가 더 많아요 지금도. 예를 들어 인텔한테 투자한 것도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인텔이 CPU 시장을 먹었을 때 어떻게 먹었는지 아시죠? GPU도. 네, 그 얘기가 이제 또 내일 예. 나온다고. 아, 그렇죠. 예, 내장된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있었기 때문인데 네. 그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지금 76.51이라고 보이는 RSI는 높은 게 아니다. 네, 여전히 또 매수할 그런 구간이다라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네 번째 주제 191입니다. 네, 테슬라로 먼저 갔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미국의 애리조나주에서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험 운행을 허가받았습니다. 애리조나 교통국은 테슬라의 신청서를 승인하며 피닉스 광역권에서 안전요원이 동승한 상태로 시험 운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테슬라는 지난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12대 차량을 투입해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시험 서비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애리조나 시험은 로보택시 상용화를 앞둔 본격적인 확대 단계로 평가됩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올해 말까지 미국 인구 절반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번 승인으로 테슬라는 대규모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안정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한 사고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의 검증이 본격화될 경우 이 서비스 일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도입이 혁신적 전환점이 될지 안전성 검증이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테슬라도 차트를 한번 흐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사실 테슬라가 뭐 속보로 하나 나오긴 했었어요 오늘 아침에. 네. 뭐 문 안 열려가지고 3명 사망했다나. 어쨌든 그런 것도 뭐 사실 자잘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물론 그 사망이 큰 거 작은 건 아니지만. 자 차트를 보면 지금 아까 엔비디아랑은 다르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월봉 기준으로 RSI 과열권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엔비디아에 비해서 물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엔비디아가 과열권에 들어가서도 한참 장기 상승한 종목은 계속 상승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더 좋은 거는 RSI 과열권도 아닌데 매수를 하여서 네. 과열권에 접어들어서 계속해서 수익을 늘려가는 게 가장 좋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순간인 거죠. 지금 2020년, 21년, 22년도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이 뜨거웠던 구간에 이 RSI 과열권에 들어갔던 모습과 지금은 아예 과열권도 접어들지 않은 네. 상태에서 지금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024년도 12월 달에 488.53 여기를 넘어서는 아마 $500 이상의 주가를 연말 아니면 연초에 구경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500 후반대까지 지금 월가 목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 과열권도 아니고 또 추가적인 매수 계속해서 진입을 좀 해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홀딩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뭐 성악개미 분들이 아직도 가장 사랑하는 종목이고 가장 잘 갖고 계시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분할 매수 혹은 신규 매수가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다.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엔비디아도 굉장히 좋지만
과열권에 들어간 것보다는 과열권에 안 들어간 거를 정식 매수했을 때 네. 훨씬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고 그 수량이 모였을 때 과열권에 접어들면서 상승이 나오면은 훨씬 더 큰 자산 증식이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겠죠. 뭐 물론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지만 저는 결국 연말 아니면 연초에는 $500 이상 역사상 신고가를 갖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여기서 앨런 머스크의 어떤 정치적 행위만 돌발 변수로 나오지 않는다면 네.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사적 신고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말 정말 빅히트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크로와 종목까지 월가 트렌드 전반적인 분위기들 살펴봤습니다. 월가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